상원쌤의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존경하는 어른이 있으신가요?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는 뭔가 변하지 않는 가르침을 주실 만한 어른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어령 선생님만큼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충분히 깊이 있는 울림을 주실 수 있는 시대의 어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간단하게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령 선생님은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할 때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요. 일상 속에 숨어있는 어려운 한자 용어들을 우리에게 친숙한 순 우리말로 순화하기도 했던 굉장히 꼼꼼한 성격의 장관이셨습니다. 또한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한예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기틀을 다지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역임했다고 해서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가 그 직위만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럼 제가 왜 이어령 선생님을 존경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8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제가 군인이었을 때인데요. 군복무를 하던 중에 우연히 저는 부대 도서관 진중문고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디지로그라고 하는 책을 발견했는데요. 환하게 웃고 있는 하회탈이 되게 힙하게 헤드폰을 쓰고 있는 모습이 책 표지였던 굉장히 눈에 띄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서 그 책을 빌렸고요. 저는 그 당시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잠깐 정차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짬을 내어서 그 책을 독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지적 충격은 아직도 잊기 어려운데요. 아무리 옛 문화부 장관 출신이라고 하시더라도 그 당시 이어령 선생님의 연세가 73살이셨거든요. 굉장히 고령의 노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보다 더 총명한 인사이트로 다가올 시대는 디지털만의 시대가 아니요. 휴머니즘적인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함께 융합하고 공존하는 디지로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두 가지 지적 쾌락을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디지로그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와 개념을 알게 되어서 그 자체로 배움의 어떤 즐거움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세상을 관찰하고 공부하면 머리가 굳지 않고 계속해서 지성인으로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쾌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 저는 군대를 제대를 했고요. 대학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한동안 책을 굉장히 멀리 했습니다. 사는 게 바쁜데 언제 책을 보고 있냐 약간 이런 거죠. 또 놀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고요. 자, 그렇게 이어령 선생님은 저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선생님이 8년 만에 저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운명처럼요. 제가 북치기 박치기라고 하는 독서 모임을 하는데요. 여기서 주제 독서로 선정된 것이죠.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멤버 중에 한 분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저는 8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어령 선생님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상원아, 그동안 휴머니즘적으로 살아왔니? 그리고 3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공부하고 있니? 라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운명같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자, 이 책을 보시면요. 암 선고를 받으시고 시한부 인생을 남겨놓은 이어령 선생님의 서재에 김지수 기자께서 매주 화요일마다 방문하셔서 이어령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후학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들을 인터뷰 형식을 통해서 기록하고 적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르침의 집약체가 이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깊은 울림들을 주는 대목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밑줄도 굉장히 많이들 쳐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감명받은 부분들을 모두 나열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요.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에 해당하는
한 가지 본질에 대해서만 한번 공유해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가르침의 본질은 그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잊지 말라는 것. 그 진실은 무엇이냐면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망각하고 살아왔던 것, 바로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기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기쁨이며, 그러므로 기적적으로 부여받은 이 찰나의 생동안 부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다 돌아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러주셨습니다. 모든 게 다 선물이었다고 말이죠. 뭐 내 책, 내 지성, 내 명성, 내 건강, 내 지위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내가 잘나서 이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두 다 선물 받은 것이었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생을 임할 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저는 그동안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고요. 그래서 욕심도 영원한 걸 쫓았어요. 끝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기도 했죠.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이라고 했던가요? 우리는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며 가질 수 없는 것을 줬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나 어차피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을 건데 살아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부디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깨어있고 감사하면서 살자, 책을 덮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에 있는 책 내용은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방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당연한 내용들이었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그 당연한 걸 너무나 자주 잊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이 당연한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혼내주는 이어령 선생님 같은 어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2021년 마지막 인터뷰를 끝으로 다음 해 겨울 영면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선생님을 보내드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당연한 사실을 항상 잊고 사는걸요. 그래서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뭔가 저의 방황했던 20대부터 30대가 시작되는 이 시기까지 저에게 중심을 잡고 살라고 항상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어른이셨다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선생님, 가지 말아요. 보고 싶어요.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